오늘 함께 하실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장, 이준석 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조대진 변호사, 장혜찬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서요,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입니다.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회도 검찰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큽니다.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 기능이 있었다면 국정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입니다. 대통령은 오늘 연설에서 공정과 개혁을 강조했는데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요, 여야가 보여준 태도를 보면은 오늘 정치권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여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청와대 호흡을 같이 해야 되니까 박수도 자주 치고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대통령께서 그동안 경제, 혁신, 포용, 성장, 평화, 공정, 평화 이렇게 5가지 키워드를 항상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여기에 또 한 가지가 이번에 또 추가됐습니다. 바로 국민입니다. 네. 국민들의 마음을 좀 더 다듬고 혹은 또 이 국민들의 마음을 잘 경청해서 앞으로 이 국회가 앞으로 혹은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나아가게 될 방향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어찌되었건 여당의 입장에서는 28번의 박수로 화답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이 고성과 야유 또 손으로 X자를 한다든지 예. 방금 보셨듯이 이 귀를 막고 있는 행동까지 나타나면서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가 이렇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본회의장으로 입장을 할 때는 여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눴고 연설이 끝나고 나갈 때는 야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눴는데 한국당 의원들이 특히 야유를 보낸 부분이 검찰개혁 얘기할 때 X자가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대통령께서 검찰의 수사 관행이나 이런 것들 비판하셨는데 예. 결국 방점이 찍힌 것은 인권 수사라는 것이 또 하나의 검찰 개혁이다 이렇게 언급하셨는데 사실 많은 국민들이 야당이 바라보는 관점은 검찰에 대해 가지고 힘 있는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검찰 개혁이다 그런 취지에서 바라보고 있고 공수처는 또 반대로 그런 의미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그 인식의 차이를 여실하게 드러내준 그런 어떤 국회 연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야당 의원들이 솔직히 X자를 든다든지 아니면은 또 저렇게 경청하지 않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비록 좋은 모습이라 볼 수는 없겠으나 지금 여야를 극한 대립으로 몰아가는 것은 또 여당의 지금 주도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일반적인 어떤 비판보다는 여당도 어쨌든 협치의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젠가부터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을 하면 저런 장면을 아주 익숙하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연설에 들어가기 전에요. 여야 지도부하고 환담을 나눈 자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황교안 대표가 물어본 부분이 있는 데 대해서 대통령이 대답을 하지 않았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의회에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대통령께서 많이 좀 우리 경제 활력, 그다음 또 민생 살리는 것이 가장 절박한 과제니까 당연히 정부부터 노력을 해야겠지만 국회도 예산안으로 그리고 또 법안으로 이렇게 뒷받침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장관이 특별하게 하신 그 부분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조국 장관 임명한 그 일로 인해서 국민들의 마음이 굉장히 분노라고 할까 화가 많이 나셨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대통령님께서도 직접 국민들의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시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 나오는 목소리 좀 많이 귀담아 들어주시고 하면 더 대통령 인기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워낙 정청으로 비난들 하셔서 대략적인 분위기가 읽혀지실 것 같은데 황교안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 마음 편하게 해주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이게 장해찬 평론가님. 뭡니까? 한국당에서 그동안 주장해왔던 대국민 사과 정도 해달라는 그런 요구일까요? 사실 조국 전 장관이 물러나고 나서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면서 송구하다는 표현을 2번 쓰긴 했습니다만 그것을 야당에서는 대국민 사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 뒤에 붙은 대통령의 메시지, 검찰개혁 여전히 필요하고 강하게 드라이브 걸겠다. 언론도 자성해서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방점을 찍어서 많이 해석을 했거든요. 사실상 대통령도 인정하다시피 어제는 또 종교 지도자들과 간담회 있지 않았습니까? 국론이 분열되고 노력은 했지만 국민 통합에 별다른 진전이 없다.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민 통합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정치권 모두에게 있겠지만 결정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어떤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조국 전 장관 여러 반대 여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고 35일 만에 결국 물러나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광화문으로 서초동으로 찢어진 우리 국민의 마음이 좀 하나로 모아질 수 있게끔 대국민 사과라는 딱딱한 꼭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요. 국민들에게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을 추진하겠지만 왜 조국 전 장관을 임명할 수밖에 없었는지 하지만 막상 지나고 보니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든지 약간의 반성이라도 표현해 준다면 광화문에서 최소한 표출되었던 그러한 이 정부를 향한 불신의 목소리는 좀 다독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황교안 대표의 주문이었던 것 같고 이 자리에서 공수처법이나 검찰개혁에 대한 실무적인 이야기가 오가진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단 국회의 몫이라고 하고요. 대통령 차원에서는 분열된 이 국론을 좀 다듬는 그런 부분의 노력이 여전히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게 야당 대표의 인식 같습니다. 그런데 조대진 변호사,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고개만 끄덕였지 별다른 언급을 안 하고 뒷부분 이주영 부회장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너무 비판을 많이 한다 하면서 웃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천후 비판을 많이 한다라는 우스갯소리를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조금 웃는 분위기가 됐다고도 얘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국론 분열에 관련된 주문이 많다는 거에 관련돼서는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된 거에 대해서도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신데 어쨌든 이 모든 부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탓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 탓이 전부 다 문재인 대통령 탓이 아니라는 것은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살펴볼 때 황교안 대표가 이제 제1야당의 대표로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문제 제기를 했었지만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시정연설을 하면서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러니까 공정과 개혁 그리고 여러 가지 법안이 국회에서 뒷받침해줘야 하는 게 먼저다라는 생각을 우회적으로 나타내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무총리는 오늘 일본을 갔습니다. 일왕의 즉위식이 있었기 때문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쉽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주무님. ここに即位礼正殿の儀を行い일본에서는 국가적 행사라고 할 수 있죠. 이낙연 총리가 거의 특사 자격으로 도착을 했는데 일단 기상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우산이 거의 부서지다시피 하면서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좀 외교적으로 장현정, 일단 외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방문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8월에 지소미아가 이제 저희가 종료하는 것으로 결정은 했지만 어찌되건 100여일 한 3달여 정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에 실질적인 종료 이전에 한일 관계의
어떤 해법을 찾아가는 이 국무총리의 방문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일본의 왕이 또 즉위하는 어떤 경사 아니겠습니까? 그 경사에서 또 어찌됐건 이웃 나라로서 축하하러 가는 이 또 지일파로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역할이 좀 더 부각되시는 것 같고요. 또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그 전에 그 선왕의 즉위식에도 또 도쿄특파원으로 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오랜 인연을 통해서 조금 이제 한일 간의 이제는 갈등을 좀 더 해소하고 앞으로 좀 더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아마 내일이나 모레 정도의 아베 총리와의 일정한 뭐 대담이 있으면 회담이 있으면 그때 아마 좀 더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가 1990년도, 그러니까 직전에 일왕 즉위식에 도쿄 특파원으로 참석한 적이 있을 정도로 일본과의 인연이 깊다. 그리고 면담도 예정돼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글쎄 조금 기대감이 나오긴 하지만 10분이에요, 시간이. 그렇죠. 통역을 가나마나 실질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인데 아베 총리 이외에도 이제 자민당 간사장이라든지 여러 정계 인사들을 만나야지만 협조가 구축되는 것인데 사실 이번 총리께서 가시는 일정이 워낙 짧기도 하지만은 그 충분한 인사들을 만나고 올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는 섭외가 잘 안 된 것처럼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고 대신 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일본의 중요한 국가적 행사인 만큼 충분히 일본의 외교적 예우는 갖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같이 몇 달간 사실 막무가내로 나오는 상황에 있어가지고 우선 제동은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저는 이번 자리는 확실히 뭐 그냥 그 안에서 국가 내부의 이벤트이기 때문에 외교적인 관계로 이걸 너무 크게 해석하기보다는 초석을 까는 자리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낙연 총리께서 뭐 이번에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간다고 보는 정치인들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최대한 긍정적으로 보자면은 이 다음에 일본에서 이런 예우에 대해 가지고 어떤 적절한 회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은 이것이 성공적이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강경화 장관도 갈 길이 멀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자기 참 편하겠어요. 일본 내부에서는 상당히 큰 국가적 행사. 외국의 대표들도 굉장히 많이 왔고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는 행사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네, 우리가 상징적 의미로 이번에 이낙연 총리의 방일로 갑작스러운 전환점이 마련되진 않겠지만 우리가 먼저 일왕의 이 즉위식에 참석해주고 성의를 보이는 것이잖아요.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한일 간의 갈등을 또 주시할 텐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먼저 손을 내밀고 있구나. 대화의 제의를 끊임없이 하는구나. 이런 명분을 쌓는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은 행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낙연 총리와 아베 총리의 만남이 굉장히 짧습니다만 두 사람 사이의 인연이 상당히 깊습니다. 2005년에는 한국의 모처에서 비 오는 날 함께 소주를 마시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를 이낙연 총리가 직접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만큼 시간은 짧더라도 외교라는 게 결국에는 사람 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오늘의 이 만남을 통해서 최소한 아베 총리가 앞으로 유엔 총회를 비롯한 국제사회,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을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고 무작정 비난하지만 않더라도 그렇게만 하더라도 일단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라고 보고요. 뭐 한일 정상회담이 언제 성사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경제인끼리 어떤 경제 실무처끼리의 대화도 동결돼 있는 상황에서 이낙연 총리가 약간의 돌파구만이라도 가져온다면 의미가 있는 방문일 것이다. 이 방문에 너무 큰 기대를 걸어서는 안 되지만 정부가 앞으로 이낙연 총리 이렇게 특사격으로 보낸 것처럼 지속적으로 또 일본과 대화하라는 노력을 총선 전후까지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지금 이낙연 총리께서 가지고 계신 권위라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대신해서 총리 자격으로 가신 것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차기 대권주자 순위에서 여러 여론조사에서 수위권을 달리고 있는 인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도 의미를 둬가지고 바라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모레 아베 총리를 만나니까 내일 어떤 정관계 인사들, 정계 인사들과 만나가지고 대화의 물꼬를 트는지가 관심이 좀 될 것 같습니다.